오랫동안 채널 이용해주신 어느 구독자님의 사연인데요. 작년에 올렸던 포스트를 오디오로 녹음하게 됐어요. 당시에 워킹 홀리데이 고민하거나 다녀오고 나 후 여러 고민 있는 다른 구독자님들과 함께 고민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포스트로 올렸던 건데, 워킹 홀리데이 가냐 마냐 이 고민이 계속 구독자님들께서 하시는 꽤 자주 들어오는 네, 진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독자님께서 워홀 중이셨고, 워홀을 통해 배운 부분, 그리고 얻은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번 오디오에서는 제가 구독자님의 편지를 한 대목씩 먼저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 제가 당시에 얹었던 생각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챕터는 워홀의 현실 그리고 나의 모서리,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 이 부분은 구독자님 편지 부분부터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저도 다른 이들처럼 매일의 불확실성과 설렘을 즐기는 워홀러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말이 정말 맞구나 싶게 직접 와서 직접 이리저리 헤매어 보니 조금 더 갈망하는 삶의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장, 농장, 레스토랑 등에서 짧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몸만 쓰는 1차 산업에 종사할 때는 서비스직과 달리 매니저와 어떻게 소통해야 좋은지, 레스토랑에서 종사할 때에는 농공장에서 썼던 영어와 어떻게 다른 영어를 써야 하는지 등등 굉장히 디테일한 소통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에 만족할 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매번 불확실한 고용으로 인해 계속해서 떠돌아야 하는 것이 제게는 꽤 정신적으로 고단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 당시에 얹어봤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 구독자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워킹 홀리데이를 가보기 전에 알 수 없었던 나의 모서리를 발견하신 것 같아요. 해보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짤이 있는데, 그 셰프님 이름이 에드워드 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명언 짤이 되게 유명한데,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싫어하는 것에 빗금을 쳐보는 거다. 그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독자님도 워홀 가시기 전에 특정한 일들이 내가 무던하게 견딜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내가 특정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무던하게 견디지 못하고 좀 뾰족하게 대응할지는 사실 만나보지 않으면 또 그런 상황에 대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런 워킹 홀리데이 고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조언을 들었던 포스트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포스트들 좌표는 다 정리를 해서 하단에 남겨놓을 거고, 그런데 제 생각엔 학생 때 워킹 홀리데이를 한 번 다녀오는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 제목은 나는 앞에 길을 깔아줘야 하는 사람이었다. 이 부분인데, 다시 구독자님 편지로 돌아가 볼게요. 워홀 와서 남들처럼 젊음과 시간에 감사해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해하는 저를 보면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성과주의, 발전에 대한 강박으로 점철된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 걸까 싶기도 해 우울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뭐 만일 그게 나라면 나인 거지. 어쩔 수 있나? 나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한 것을 취하게 해주자 싶어 빠르게 귀국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찍 귀국하는 것이 호기롭게 조선 뜬다라고 말했던 지난날의 제 모습과 겹쳐 보여서 조금 쪽팔리긴 했는데, 오히려 시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도록 경력 개발과 해외 취업을 나에게 도모해 주는 것이 제가 가진 성향을 잘 활용해 주는 것이라는 방향성을 잡게 되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전긍긍 앞으로 계속 걸어가려는 친구니 워홀이 주는 자유에 방황하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차라리 앞에 걸을 길을 쫙
깔아줘 버리자 싶다랄까요? 음. 국장님이 글을 되게 잘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장문의 그때 편지를 받고 정말 기분 좋게 놀랐는데, 근데 솔직히 나이 든다고 나를 더 잘 알까?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30대 후반이나 40 대가 된다고 해도 숫자 그 자체가 나에게 뭔가 밥을 먹여주는 거는 일절없고, 여전히 헛발질하고 실수를 하거든요. 어디서는 내가 되게 성숙하게 구는데 또 어디서는 의도치 않게 되게 미숙하게 굴어요.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딱 직시할 줄 알더라고요. 되게 본인의 욕망이 솔직해요. 나이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독자님께서는 워홀을 경험해 보면서 남들 시선이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스스로가 가장 행복한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획일화된 기준이 너무 확고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느라 바쁘잖아요. 근데 좀 더 유연한 사회를 경험을 해보면서 나의 행복, 그리고 정말 순수한 욕망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고, 그것만으로도 워홀 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챕터는 발행 알림, 그리고 묵혀둔 자산이라는 제목인데요. 구독자님 편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지내야 하지? 막막하던 와중에 지속해서 핸드폰에 울리던 알림이 있었습니다. 산호님 포스트 발행 알림이 굉장히 자주 계속 화면에 뜨는 것을 보면서 많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꾸준히 전하고 싶은 말들을 계속 발행하시는데 나는 읽기만 하면 되는 걸 자꾸 미루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꾸준하게 뜨는 알림이 길은 많아. 너도 할 수 있어. 뭐라도 행동하면 길이 돼. 길이 돼라고 말 붙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크리에이터 입장에선 이거보다 감사한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글쓰기도 근육 만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초기에 20% 공들이는 게 어렵고 반년 정도 지나면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이 돼요. 제가 2026년 올해 들어서는 온라인에서 만드는 수동소득, 그러니까 패시브 인컴 세팅에 대해서 모든 애널리틱스를 공개를 하면서 구독자님들께 그런 사이드 잡에 대한 영감, 또 나름의 노하우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쌓인 후에 내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밖에서도 어떤 나의 정체성을 다져가 보고 싶다 할 때 실용적인 가이던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무시하고 지냈던 원석 일본어. 라는 제목이고, 구독자님 편지로 다시 돌아볼게요.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난 이후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경험 이전에 비해 확연히 트인 것이 느껴졌고, 그래서 더욱 진중하게 졸업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폭넓은 기회가 주는 함정에 살짝 걸린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 보여서 고민과 탐욕이 올라오더라고요. 남들은 어떻게 사나? 나는 A가 끌리는데 남들은 B를 택하네? 나를 믿어도 괜찮은 걸까? 등등 아직 제대로 시작해 본 것도 없으면서 인생 최적화 시뮬레이션만 양반처럼 누워서 돌리다가 나가 떨어지려고 하는 학부생인 저를 요즘 들어 잠시 멈출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일본어는 고등학생 때 제2 외국어로 잠깐 했지만 그 이후로 한자를 제외하고는 히라가나 카타카나 읽기 정도는 계속 가능했습니다. 미국에 나가겠다고 처음 토플을 공부하고 실제로 나가고 나서야 세상에 바이링구얼, 트리링구얼이 얼마나 많은지, 한 외국어를 상당한 수준까지 하는데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인이면 대부분 대충 읽을 줄도 알고 나는 잘 하지도 못하는 걸 하고 방치해뒀던 일본어가 머릿속 한 구석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최근 한 달 들어 선우님 포스트하이브 열심히 읽으면서 정말로 일본어 애매하게 묵혀두지 말고 뛰어들어 보자 싶어졌습니다. 자산인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지냈던 것을 아주 반짝이는 원석이라고 선우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싱가포르도 왜인지 아예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이럴 수가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영어 생활권이면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도 있고 일본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진입을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음. 네. 제가 여기까지 읽어 보았고 사실 인생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안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책감 안 느끼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 삶에 이렇게 진지한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잖아요. 이 독자님께서 개인적 사유로 SNS를 없앴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꼭 트위터가 아니더라도 스레드도 좋고 네이버 블로그도 좋으니까 랭귀지 학습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요. 랭귀지 스킬셋, 특히 일어 스킬셋으로 싱가포르나 말레이 쪽 취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구심점이 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레퍼런스를 해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다섯 번째 챕터 제목은 나를 피력하는 힘에 붙은 잔근육. 이라는 제목을 붙여봤고, 구독자님 편지로 다시 돌아와 보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실패의 마음 다칠까봐 많은 경우 너의 능력에 비해 대단한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나를 단속해 온 것 같아요. 그 덕에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감사해야 할 줄은 알게 되었지만 늘 어딘가 난 부족한데도 운이 좋아서 해냈다는 더 채워넣지 않으면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산호님 글들을 읽고 나서 제가 놀랄 정도로 제 과거 노력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것을 요즘 발견하고 있습니다. 처음 운동하는 사람처럼 나를 피력하는 힘에 장근육이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구독자님은 기본적으로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직관적으로 상대방이 본인의 글을 읽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상상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 또한 모두가 디폴트 값으로 타고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거라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챕터는 알바는 다 원석이다. 넘어가 볼게요. 학부생 시절 알바는 나름 다양하게 많이 해봤는데 인턴은 금턴이더라. 그 학부생 때 직무 관련 사무 경험 없이 알바만 하면 부족하더라 하는 공포 조장 카더라만 계속 듣고 있던 저였는데 별거 아닌 알바라고 치부했던 지난날의 모든 경험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동료나 사장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커피 한 잔 건넬 때에도 고객을 기분 좋게 하면 너무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일기를 살펴봐도 보람 찼던 날들은 늘 고객과 밝게 상호작용을 한 날이거나 진심으로 고객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면서 감정적으로 커넥션을 맺은 때더라고요. 고객과의 스몰톡이 나에게 더 에너지를 주고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했을 때 효능감이 올라갔던 지난날의 흔적들을 보면서 외국계 커스터머 서비스 포지션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제 성과나 경험들을 채굴해 보니 나름 쓸만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험들이 쓸만한 것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렌즈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레주메 작성법을 시리즈로 묶으실 정도로 정말 세세하게 많이 알려주셔서 취업을 위한 레주메도 처음이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며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정말 감동이 않을 수가 없는 메시지였어요. 네, 다시 읽어봐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편지 읽으면서 일관적으로 느낀 건 이 구독자님께서 타인을 동기부여하는 데서 성취감을 크게 느끼는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알리는 연습을 차근히 해나가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트에 담아놓은 내용을 검열하지 말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온라인 공간에 업데이트해 나가기 시작해보면 어떨까? 외국계 환경인 커스터머 서비스 쪽에 지원해 보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좋은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우수한 근무 환경이 제공되는 기업들을 리스팅 해보시는 거예요. 요새 찾으면 안 나오는 정보는 없잖아요. 사실 커스터머 서비스는 고객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만일 내가 고객 때문에 힘들다면은 그거 내가 고객만큼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제 경험상 서비스업에서 오래 발 뻗고
돈을 벌려면 그 기업이 갖춘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글로벌 기업들이 체계가 있는 시스템을 갖췄을 확률이 높죠. 확률이 크죠. 그런 글로벌 회사 그러는데 도대체 글로벌 회사란 뭐냐? 뻔한 답변이 아니라 여러 경험들을 좀 묶어서 제 식대로 풀어본 포스트들이 있고 제가 포스트에 링크 이번 이 오디오 포스트에 링크 모두 다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챕터는 문송의 진짜 무기라는 제목을 넣어봤고요. 구독자님 편지를 읽어드리면 어, 사실 학부에서 문과 계열을 전공하고 숫자는 싫고 계산은 어렵다는 생각에 갇힌 문송 인생을 평생 살면서 슬슬 자립을 준비하니 뭘 선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숫자를 기피하는 문과 계열 문송에게는 사기업 진입의 길은 인사 아니면 마케팅이라는 큰 선입견이 머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개발자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세상이 읊어주는 대로 귀만 팔랑팔랑거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섭다는 말만 중얼거리며 사회초년생 시절 어떻게 경력을 시작했는지 선배들의 사례를 덜 찾아보고 게으름 부린 저의 불찰도 있었고요. 네, 좋습니다. 그가 많은 문과생 구독자님들께서 인사와 마케팅에 관해 물어보셨어요. 제가 해당 직무 경험이 없지만 구독자분들 고민 보내주신 건데 진지하게 이걸 좀 다루고 싶었어요. 외국계 기업 HR 혹은 마케팅 쪽에서 많은 인원을 채용하진 않는다. 상대적으로 이런 바늘구멍 채용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대부분 잘 알려진 사실일 거예요. 결국 그놈의 경력이 중요한데 에이전시에서 경력을 쌓거나 혹은 일단 기업에 입사를 하고 내부 이동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내부 이동하는 분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그 업무하는 매 순간이 비공식적인 인터뷰임을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자님께서 외국계 커스터머 서비스로 지원하시려는 경우시라면 인터뷰에서 높은 확률로 고객 중심적으로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때 대부분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실 거고요. 네, 좋은 답변인데 사실 듣는 리스너,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되시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들으실 거기 때문에 좀 평범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프로토콜이 아닌 어떠한 나만의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 봤는지 이런 식으로 살짝 다르게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장문의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구독자님께서는 상상으로 쌓은 실타래가 문장이란 실체를 가질 때 되게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이 맞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 기민한 건 능력이고 문장으로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건 능력이 아닌 걸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가치를 모르는 거는 독자님이 본 스킬을 활용해서 아직 돈이라는 물성으로 현금화시켜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거예요. 이게 아직은 좀 대담하게 들린다는 걸 알지만 회사에 고용이 된다면 우선 현금 흐름을 지속시키면서 나의 진짜 고객은 누구일까 미리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독자님께서 회사에서 만나게 될 고객은 모조리 회사 고객일 뿐이에요. 이제 클로징으로 들어가 보면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워홀을 하면서 배운 것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산호님이 다른 것보다 꼭 글을 써보라고 하셔서 지난 워홀 기간 동안 내렸던 무수한 선택들과 배운 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클로징을 해보면 저는 싱가포르에선 외노자로 거주를 했었고 말레이시아 쪽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던 경험에 빗대어 보면 해외 취업의 장점 중 하나라면 저는 네트워크를 들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서바이벌 영어 실력 정도의 일어가 안 되는 사람도 인터뷰 제안이 오면
동료들이 레퍼럴을 해준 덕택이 컸어요. 이 고마운 분들은 한국인보다는 대부분 외국인 동료나 지인들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귀국할 때 너 한국 들어가면 잡 구해야 하니까 내가 레퍼럴 해줄 테니까 레퍼럴 달라고, 레주메 달라고 먼저 신경 써준 것도 같이 일하던 외국인 동료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런 고마움은 사실 평생토록 잊기가 어렵죠. 저는 일반화는 늘 조심하려고 하고 일반화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그런데 솔직히 소셜 미디어에서 막 리트윗이 도는 거 볼 때 공감이 가는 내용은 한국인들의 빈약한 네트워크 문화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빠르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서로 상부상조를 하는데 한국 분들은 서로에 대한 검열이 까다롭다고 느꼈던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커뮤니티 형성이 약한 게 물론 서로에 대한 날카로운 검열도 있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날로 먹으려고 들어? 그런 류의 게이트키핑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도움을 줬는데 손해만 볼까 계산하는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을 보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콘텐츠 읽고 활용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덕택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채널을 횟수로 3년간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영리적인 목적이나 저를 위한 게 아닌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는 그런 제스처로 네트워크 형성을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서로 이어지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디오는 여기까지고 20대일수록 어려운 게 주변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서 좋다고 생각되고 끌리는 것을 구분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구독자님께서 워홀을 일단 도전해 보시고 막상 갔을 때 내가 그리던 것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신 그 용기가 저는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뵐게요.